미국의 국채금리가 또 천정을 뚫어버렸습니다.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고점 랠리를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정이 어디인지 판별하기가 사실 힘든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대비 또 2% 넘게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이면 몇 년 이후 최고점 이런 숫자도 점점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30년물인데요. 이 역시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른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탈세계화, 그리고 블록화에 따른 비용 상승,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는 물가의 함수이기에 그에 따른 금리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국면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탈세계화 그리고 블록화와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를 받아주던 중국이 미국채 매도국으로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넌 분위기여서 어떤 나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그런 정치적인 액션을 중국에게 지금 기대하기는 완전히 힘든 부분이고요. 실제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 산 돈으로 금을 쟁여가면서 불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 국채를 연일 매도하고 있고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전통적인 우방으로 불리는 영국 역시 미국 국채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중요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미국 국채를 받아주는 주체로서 기능한다면 미국 국채 매도세를 어느 정도 잠재워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일본은 그럴 만한 여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월저널은 일본 지방은행의 위기론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뭐였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들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도산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것입니다. 월저널은 비슷한 시나리오가 일본 지방은행에서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말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고 또 장기채 수익률을 조정하면서 막대한 양의 국채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계에 왔고 결국 장기채 수익률을 0.25% 한도에서 0.5까지 올렸고 0.5에서 또 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채권 시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왔고 일본을 넘어 미국의 장기채 가격까지 흔드는 주범이 됐습니다. 이미 일본은행은 막대한 가격의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 자체 국채 수익률 방어에도 힘이 드니까 방어하다 결국 전선이 뚫릴 것 같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0.25에서 0.51까지 열어둔 거 아닙니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국을 믿고 간 측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의 유산이고 일본은 이걸 통해서 사실 상당한 재미를 봤고요. 또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으면서 침체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너무 사회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긴이라도 마주하기 싫어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대한 버티면서 미국이 결국은 금리를 내려주면서 이 미국과 일본 간 금리가 좁혀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베스트라고 바랬는데 그게 결국 안 될 것 같으니까 장기채 수익률을 열어버리면서 절반은 시장에 항복 선언을 한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일본 지방은행이 보유한 막대한 자체 규모 일본 국채 커버하기도 힘이 들기 때문에 미국을 걱정할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에 지금 미국은 미국채를 살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주체만 남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전에 제가 직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25일 회의에서 중립금리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월가 월부의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져서 지금의 고금리 체제가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금리 상방이 더 열려버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미국 안에서 미국 장기채 수급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 체력이 얼마나 남았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고는 다 죽은 거죠. 살려면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결정적인 작업, 미국 자체에 남아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어찌 보면 25일 잭슨홀 미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정. 그게 23일, 24일에 옵니다. 뭐가 옵니까? 바로 미국 장기채 팁스 입찰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팁스는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의 약자죠.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인플레이션에 보호받는 정부 채권을 의미합니다.
팁스는 인플레를 반영해서 투자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인플레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실질 금리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팁스 20년물 경매가 23일 160억 달러,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 30년물 90억 달러가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어땠습니까? CPI 나오는 날 예상보다 CPI가 잘 나왔지만 기억하시죠? 국채 가격이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때 트리거 역할을 뭐가 했죠? 예상을 밑돈 미국채 입찰이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목전에 두고 나오는 이날 입찰, 이게 또 한 번 시장에 영향을 주면 잭슨홀에서 파월이 뭐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 충격이 강하고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월의 얘기는 추상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바로 보이는 수급은 시장 상황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5일 잭슨홀 미팅에 앞서서 이 두 번의 장기채 입찰, 23일과 24일 이 두 번의 이벤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 기대를 밑돌아버리면 정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